경비원 딸 주제,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강민주의 손가락이 신부 수진의 이마를 콕콕 찍어댔습니다. 결혼식장이 술렁였죠.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신랑 재혁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경비원복을 입고 멀찍이 서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번졌죠. 다음 날 민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빌딩 5채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비원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강민주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음성이었죠. 신부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라며? 민주의 손가락이 수진의 이마를 향했습니다. 콕. 한 번 찔렀습니다. 콕. 또 찔렀죠. 수진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복도의 하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경비원 딸이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들어오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황급히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10대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죠. 이 드레스 얼마 주고 샀어? 800만 원입니다. 우리 재혁이 돈으로 산 거네. 내 아버지 월급 몇 달치야? 7개월입니다. 민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이 결혼 반대야. 수지는 여전히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혁이가 좋다니까 허락했어. 하지만 조건 있어. 어떤 조건이죠? 오늘 식장에서 내 아버지 직업 절대 말하지 마. 아버지는 경비원이세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300명이 보는데? 민주가 수진의 베일을 움켜쥐었습니다. 잡아당겼죠. 핀이 빠지면서 수진의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민주가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해야겠네요. 그럴 시간 없어. 식 10분 남았는데. 민주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하객들에게 환하게 웃었죠.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감격했어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준비 완료. 내일 시작하세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식장 입구에서 아버지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복을 입고 있었죠. 깨끗하게 다린 유니폼이었습니다. 신랑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저기, 옷 좀 갈아입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일세. 재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재혁이 양복 재킷을 빌려왔습니다. 철수가 경비원복 위에 걸쳤어요. 수진이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수진아.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수진과 철수가 입장했죠.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재킷 아래로 경비원복이 보였죠. 어머, 저게 뭐야? 경비원복 아니야?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단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 못합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경비원이에요. 다들 보세요.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원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민주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마를 다시 손가락으로 찔렀죠. 콕, 콕, 콕. 여기에 써 있어요. 경비원 딸이라고.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주가 철수를 밀쳤어요.
경비 아저씨, 여기는 로비가 아니에요. 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신우이 재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는 재산이 3천억이에요. 언니 아버지가 300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죠.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300명의 웃음소리가 식장을 채웠죠. 수지는 민주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에게 갔죠. 가요, 아빠. 수진과 철수가 레드카펫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저렇게 당하고도 당당하네. 수지는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밖에는 철수의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예요. 철수가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니? 네.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민주가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식은 취소됩니다. 민주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승리가 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강남의 50층 유리 빌딩 앞이었죠. 수진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왔네요. 늦었어요. 민주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주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빌딩이요. 우리 집 빌딩이에요. 5개 중 하나죠. 민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경비 아저씨들 보여요? 내 아버지 동료들이에요. 경비원 2명이 민주와 수진을 봤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이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민주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저런 일 하는 거. 수진이 경비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민주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구석으로 데려갔죠. 들어봐요. 결혼식 때 절대 내 아버지 직업 말하지 마요. 하지만 어머님, 말하지 말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건설회사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 재혁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3천억이에요. 수진이 놀란 척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알아서 행동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임원들이에요. 결혼식에도 다 와요. 민주가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죠. 혼수 목록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침대, 냉장고. 실용적인 걸로 했습니다. 실용적? 우리 며느리가 명품 하나 없이 시집 와요? 민주가 목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다시 준비해요. 제대로.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1명이 들어왔어요. 수진의 아버지 철수였죠. 수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철수도 딸을 봤어요. 저분이.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아닙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 데스크로 갔죠. 가봐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아, 그리고요.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집에 와요. 청소 좀 해야 할 곳 있어요. 청소요? 며느리 근성 테스트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가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사라졌죠.
수지는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빠. 철수가 놀랐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 와 있니? 어머님 만나러 왔어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봤죠. 뺨이 왜 그래? 괜찮아요. 저 사람한테 맞았니?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수진아, 그만두자. 이 결혼.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들이 널 무시할 거야.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철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죠.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전 갈게요. 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심히 가거라. 수진이 로비를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이사님, 저예요. 내일부터 계획 실행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건물부터 시작할까요? 강민주 명의로 된 5개 건물 전부요. 동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수진이었습니다. 다른 4개 건물도 마찬가지였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홍대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봤어요. 기사가 룸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은 작은 원룸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검토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여보, 뭐해? 서류 보고 있어. 무슨 서류? 회사 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서류가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혁은 수진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고 있었죠. 주말에 우리 집 와. 네, 알았어. 사랑해, 수진아.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화면에는 강민주의 재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빌딩 5채, 회사 3개, 주식. 수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수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실행될 계획이었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곧 저 불빛들이 바뀔 거예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철수가 경비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왜?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철수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나눴죠. 나눠 먹자. 두 사람이 경비 데스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결혼 정말 하고 싶은 거지? 네, 아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걱정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전 갈게요. 조심히 가. 수진이 로비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건물을 올려다봤죠. 곧 이 건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였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죠. 하지만 민주를 생각하면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수진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죠. 결혼 3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시댁 대저택 앞에 섰어요. 성북동 언덕 위의 3층 저택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실에 민주와 재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네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라고 불러요. 네, 언니.
민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일 있어요. 청소요. 수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디를 청소할까요? 지하실이요. 20년간 안 치웠거든요. 20년이요? 왜요? 못해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민주가 지하실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내려가 있었죠. 내려가 봐요. 수진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넓었어요. 30평쯤 되었죠. 하지만 먼지와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를 다 치워요. 오늘 안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죠. 알겠습니다. 청소도구는 저기 있어요. 민주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빗자루와 걸레가 놓여 있었죠. 혼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며느리 테스트니까. 민주와 재은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옷에도 먼지가 잔뜩 묻었죠.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정말 하고 있대? 그러게. 바보 아니야? 민주와 재은의 웃음소리가 지하실까지 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스들을 한쪽으로 옮겼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이 아팠죠. 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재은이 내려왔어요. 손에 생수병이 들려 있었죠. 언니, 물. 재은이 물병을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죠.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재은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병을 주었습니다. 남은 물을 마셨어요. 많이 했네. 그런데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재은이 박스 하나를 발로 찼습니다. 박스가 넘어지면서 물건들이 쏟아졌죠. 이것도 치워요. 재은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쏟아진 물건들을 봤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수진의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지하실의 반 정도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였어요. 얼마나 했나 보러 왔어요. 민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하실을 둘러봤죠. 이게 뭐예요? 3시간 동안 이것밖에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민주가 수진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죠. 1번, 2번, 3번. 경비원 딸이라 일도 못하네. 수진의 턱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네.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민주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쌓아놓은 박스들을 무너뜨렸죠. 다시. 민주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무너진 박스들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하실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시간째였습니다. 오후 6시였죠. 수진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팠죠. 위층에서 저녁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수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어요. 5시간째였습니다. 오후 7시였죠. 드디어 지하실 청소가 끝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끝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가 나왔어요. 지하실을 내려가 확인했죠. 그럭저럭 하네요.
이제 씻고 저녁 먹어요. 수진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먼지투성이었죠.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수진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자리는 부엌에서 먹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만 놓여 있었죠. 수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죠. 설거지도 해요. 수십 개의 그릇과 냄비를 씻었습니다. 손이 더 아팠어요.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벌써요? 마당도 쓸어야죠. 마당도요? 당연하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마당을 비췄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밤 9시였죠. 마당 청소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가도 돼요. 수진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근성 있네. 아, 그런데요. 결혼식 때 내 아버지 경비원복 입고 오면 안 돼요. 수진이 민주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아버지는 경비원이세요. 안 돼요. 양복 빌려서라도 입혀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였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일 기록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지하실, 먼지, 자신의 물집 난 손.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버스가 왔습니다. 수진이 탔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샤워를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모두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하지만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웨딩홀 신부 대기실이었죠. 수진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재은과 하객 4명이 따라왔죠. 어머, 신부 정말 예쁘네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화장발이 대단하네요. 다른 여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요? 민주가 아티스트에게 말했습니다. 아티스트가 나갔죠. 우리 며느리 좀 봐요, 여러분. 하객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데요? 집안도 별로라면서요? 재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신부 아버지가 경비원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이요? 진짜요? 어머나. 그럼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네요. 수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수진의 귀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 직업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건설회사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 민주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데요? 계약서예요. 서명해요. 무슨 계약서죠? 재산 포기 각서예요. 이혼하면 재혁이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수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서명 안 하면요? 오늘 식 취소해요. 수진이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민주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요. 신혼여행은 일주일이에요. 그동안 연락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와 하객들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계획 변경 없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실행하세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비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그 옷은? 이게 내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일세. 제발요. 옷 좀 갈아입어 주세요. 철수가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알겠네. 재혁이 양복 재킷을 빌려왔습니다. 철수가 경비원복 위에 걸쳤어요. 수진이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수진아.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수진과 철수가 입장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걸었죠. 어머, 신부 아버지 옷 좀 봐. 양복 아래에 뭐가 보이는데?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아빠, 당당하게 가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단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 안 돼요. 웨딩 마치가 멈췄습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경비원이에요. 하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원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민주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죠. 콕, 콕, 콕. 여기에 써 있어요. 경비원 딸이라고.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경비 아저씨,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민주가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렸어요. 아빠. 재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는 재산 3천억이에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민주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를 부축했죠. 가요, 아빠. 수진과 철수가 레드카펫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뻔뻔한 거 아니야? 수지는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는 철수의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 계획이었어요. 철수가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무슨 계획? 곧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민주가 사과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식은 취소됩니다. 민주는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수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작하세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제 끝이야. 곧 끝나.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회사 총무 이사였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강남 빌딩요. 뭐라고요? 새 건물주가 즉시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건물인데.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습니다. 그게 어제 매각됐어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샀는데요? 익명 투자자라고만 나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서초 빌딩 관리소장입니다. 여기도 건물주 바뀌었습니다. 민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송파 빌딩도 건물주 바뀌었습니다. 영등포 빌딩도요. 마포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빌딩 전부였습니다. 민주가 남편 강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건물이 다 팔렸어요. 뭐라고? 그럴 리 없어. 확인해봐요. 제발요. 대호가 10분 후 다시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어. 내 명의가 아니었어. 그럼 누구 명의예요? 모르겠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주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죠. 재은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어, 재은아. 건물이 다 팔렸어. 네. 민주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강민주 님이십니까? 대출 상환 통보드립니다. 대출이요? 저희 은행에서 빌려드린 200억 원입니다. 일주일 내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강민주 씨 댁 맞습니까? 누구세요?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와 재은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 곳곳을 조사가 진행됐어요. 민주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왜 갑자기요? 본사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울렸어요. 임대차 계약 파기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재은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재은아, 너희 집 무슨 일이야? 뉴스에 나왔어. 재은이 TV를 켰습니다. 재벌가 강씨 일가 세무조사. 탈세 혐의 조사 중. 화면에 민준의 집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주가 TV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완전히 망했어.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얼마나요? 500억이야. 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대호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가 우릴 공격하는 거야? 재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뭐? 어제 결혼식 망친 것 때문에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가 재은을 봤습니다. 경비원 딸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 없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 민주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가 1시간 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모든 공격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계획적이에요. 누가 하는 건지 알아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익명 투자자로만 나옵니다. 빨리 알아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민준의 가족은 밥도 먹지 못했죠. 재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건물 퇴거하래서요. 재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진이가 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민주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재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이 안 됐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신혼여행 간다고 했잖아. 오후 3시였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를 마쳤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갔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강민주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JS 건물 관리 법무팀입니다. 민주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JS 건물 관리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JS 건물 관리.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누구였어요? 건물 관리 회사래.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모르겠어. 내일 가보면 알겠지. 그날 저녁 민준의 가족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씨 일가 세무조사, 부동산 매각, 회사 위기. 재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민주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민주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 그 눈빛. 차갑고 단단했던 그 눈빛. 혹시 정말 수진이가?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민주가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죠.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JS 건물 관리가 뭔지.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행 상황 보고서가 떠 있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수진이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팅 준비하세요. 강민주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모든 것이. 수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와는 달랐어요. 불안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민주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수진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임시 사무실에 모여 있었어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민주가 거울을 봤어요. 3일 만에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가야죠.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민주가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명품이었죠. 택시를 타고 JS 건물 관리 본사로 갔습니다. 여의도의 50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민주가 한때 자랑하던 빌딩보다 훨씬 웅장했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JS 건물 관리 법무팀 방문 예약했습니다. 강민주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42층입니다. 민주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강민주 씨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JS 건물 관리 법무팀입니다.
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간 강민주 씨 명의의 부동산 5건이 매각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죠? 저희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우리 건물을요? 정확히는 강민주 씨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들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저희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박수진 회장님입니다. 민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요? 수진이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JS 건물 관리 회장 박수진. 나이 29세. 전국 200개 빌딩 소유. 총 자산 2조 원. 박철민 회장의 외손녀. 22세의 회사 승계. 민주가 태블릿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경비원 딸이에요. 맞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경비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외할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시작해 건물 관리 사업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철민 회장님은 경비회사를 설립하셨고 이후 빌딩 관리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면서 손녀인 박수진 씨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왜 신분을 숨겼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으셨답니다.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싫으셨대요. 민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께서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식 때가 떠올랐죠. 그럼 지난 3일간 일어난 모든 일이 네. 박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건물 인수, 대출 회수, 세무조사 의뢰, 거래처 계약 해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민주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민주 씨 기억하십니까? 변호사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결혼식장 영상이었습니다. 민주가 수진의 이마를 찌르는 장면, 철수를 밀치는 장면. 민주는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민주가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봤어요. 이게 강민주 씨가 한 일입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300명 앞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게 그냥입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채무 내역입니다. 은행 대출 500억 원, 건물 임대료 미납 50억 원, 세무조사 추징금 예상 100억 원. 총 650억 원입니다. 2주 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650억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변호사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아니 박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불가능합니다. 사과할게요. 무릎 꿇을게요. 결혼식 때 박 회장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변호사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들어왔어요. 나가시겠어요? 민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뒤에는 비서 2명과 경호원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박 회장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로비예요. 사람들이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어머님은 저를 용서하셨나요? 제 아버지를요? 민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때 300명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죠.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제 이마를 찌르셨어요. 여기요. 수진이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원 딸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셨죠. 지하실에서 5시간 동안 청소하게 하셨어요. 부엌에서 혼자 밥 먹게 하셨고요. 수진아. 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어머님은 무시하셨어요. 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재혁이는 어떻게? 수진이 멈췄습니다. 재혁 씨요? 사랑요? 결혼식 때 어머님이 저를 때릴 때 재혁 씨는 뭐 하셨죠? 민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죠? 그게 사랑인가요? 수진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주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대저택은 압류됐고 회사는 문을 닫았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주가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가야 해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가야죠. 마지막 기회예요. 민주는 남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명품은 다 팔았어요. 재혁과 재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 나섰어요. JS 건물 관리 본사 앞이었습니다. 50층 빌딩 앞에 4사람이 섰죠. 들어갈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려요. 회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됐어요. 검은 벤츠가 빌딩 앞에 섰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빌딩 앞 보도에서요. 용서해줘. 제발. 수진은 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재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호는 허리를 깊게 숙였죠.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호가 말했습니다. 재혁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 너 정말 사랑했어. 수진이 재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사랑이요? 그럼 왜 결혼식 때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마를 찌를 때, 제 아버지를 밀칠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나도 당황해서. 당황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당하는데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전 아니라고 봐요. 수진이 민주를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전 용서 못해요. 수진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제발 수진아. 여러분이 저를 판단한 기준이 뭐였죠? 제 아버지 직업이었어요. 경비원이라서 무시하셨죠. 민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요.
그런 분들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재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요? 수진이 재은을 봤습니다. 지하실에서 일부러 물병 떨어뜨리셨죠? 그게 반성한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럼 건물이라도 돌려주실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20년 동안 남의 건물 쓰신 거예요. 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무실 하나 정도는 지원해 드릴게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제 아버지처럼 정직하게요. 민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재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것 없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수진이 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민주가 소리쳤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수진이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사세요. 경비 일이든 청소 일이든 정직하게 일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민주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우리 보고 그런 일 하라고. 왜 안 돼요? 제 아버지는 30년 넘게 하셨는데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어머님? 민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면 하실 수 있죠. 그 일로 정직하게 사시면 돼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갔죠. 수진아. 재혁이 뛰어가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어요. 수진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죠. 재혁은 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빨랐어요. 곧 사라졌죠. 재혁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민주가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재혁을 끌어안았죠.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재은과 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주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일으켰죠.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모여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재은이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죠. 네 사람이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민주가 라면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가 일찍 일어났어요. 대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일자리 알아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주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5천만 원으로요. 수진이 지원한 돈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떡볶이를 태우고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죠. 재은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어요.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죠. 대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때 회장이었어요. 재혁은 배달을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볐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았어요. 민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아팠죠. 엄마 괜찮아요? 재은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민주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좁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공간이었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 잘하고 있어. 민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죠. 그날 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JS 건물 관리 박수진 회장,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100억 원 기부. 화면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버지 철수가 서 있었죠. 민주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죠.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의 미소를 봤어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재혁이 말했습니다. TV가 꺼졌습니다.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잃었던 거였죠. 그날 밤 민주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했던 것,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복을 입은 남자였죠.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민주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경비원에게 내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경비원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민주가 웃었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게 다행이었어요. 재혁은 배달을 다니다가 우연히 수진이 근무하는 빌딩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봤죠. 저 위 어딘가에 수진이 있을 거였어요.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재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사랑을 몰랐다는 것을요. 사랑은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배달을 가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작은 카페가 있었죠. 수진의 작은 쉼터.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진이 카페 문을 열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렸죠. 회장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죠. 40대 남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수진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부었어요. 남자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혼자 하세요? 네.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좋은데요. 수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라떼 아트로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자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자주 올게요.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환영합니다.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빠. 수진아, 손님 맞니? 아직 한 명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천천히 하면 돼. 아빠가 저녁 해놓을게. 고마워요, 아빠. 통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였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여기 신생 카페죠?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예쁘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학생들이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지는 카페라테 2잔을 만들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죠. 5명, 6명. 수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커피 만드는 게 좋았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줄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죠. 아버지 철수였습니다. 경비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왔어요? 점심 먹고 잠깐 들렀지.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얼굴만 보러 왔어. 철수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죠. 우리 딸이 만든 카페구나. 좋다. 정말 좋아. 철수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아버지를 꽉 안았죠. 아빠 행복해요. 진짜로요. 나도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철수가 떠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카운터에 섰어요. 오후 내내 손님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려는데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까 아침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퇴근길에 들렀어요. 뭐 드릴까요? 이번에는 카페 라테요. 수진이 라테를 만들었습니다. 건넸죠. 오늘 손님 많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았어요. 다행이네요. 오래오래 하세요. 고마워요. 남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라테를 마셨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에요. 박수진이요. 저는 강민수예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좋네요.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근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 해요. 선생님이시구나. 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전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죠. 좋은 사람 같아. 혼잣말이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죠. 저녁 7시였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차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수석에 탔죠. 오늘 어땠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지나갔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죠.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어요. 회장님도 아니고 경비원 딸도 아니고 그냥 박수진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놓은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죠.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밤 10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할게요. 시간은 오후 3시로 조정해 주세요. 수진은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카페 사장님, 저녁에는 회장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균형을 찾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죠. 손님들의 미소, 아버지와의 저녁, 민수와의 대화. 모두 소중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영업이 끝났죠.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하루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민주가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냥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주도 변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됐고 겸손해졌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민수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죠. 민주는 가족과 함께 작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존중이었죠. 수지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야 배웠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요.